챔피언스리그가 있습니다. 어떤 팀들은 동기부여가 있고요. 또한 이 경기를 반드시 이겨야 되는 팀들, 상황들이 좀 굉장히 다른데 그 팀들이 어떤 팀들인지 바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멈추지 않는다면 저도 지속적인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지금 1위부터 8위는 직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1위부터 8위는 아무래도 플레이오프 2차전 경기를 안 하기 때문에 체력적인 이슈가 없겠죠. 또한 9위부터 14위가 플레이오프인데 여기서 좀 굉장히 중요한 건 9위부터 14위. 근데 이 중간 위치에서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9위부터 16위가 상위 시드고 17위부터 24위가 하위 시드인데요. 어찌 보면 강팀과 만날 확률이 굉장히 큰 게 아무래도 17위부터 24위겠죠? 그래서 16위 위쪽으로 두려고 할 겁니다. 또한 지금 9위에서 16위 팀은 마지막 경기를 홈에서 경기할 수 있는 그 이점도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전을 홈에서 경기를 운영하려면 아무래도 19위에서 16위 안에 들려고 굉장히 많은 팀들이 노력을 하겠죠. 일단 16강 2차전 역시나 홈 경기이기 때문에 홈 어드밴테이지가 있다는 거. 그래서 많은 팀들이 지금 상위 시드에도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플레이오프도 플레이오프인데요. 그래서 16위하고 17위가 체감 난이도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 첫 번째 팀 바로 생제르맹하고 뉴캐슬입니다. 지금 승점을 보시면 지금 생제르맹은 6위 그리고 또한 뉴캐슬은 7위죠. 둘 다 직행 가능성이 열려있는 팀이고요. 또한 무승부를 한다고 하면 두 팀 다 떨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승점이 13점인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한 지금 17위에서 18위인 갈라타사이하고 카라바흐도 한 경기 차예요. 물론 골득실에서 앞선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얘네들이 이기고 뉴캐슬하고 생제르맹이 진다라고 해서 바뀔 수 있는 순위는 아니지만 이렇게 승점 차이가 굉장히 타이트하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승점 12점인 애들, 13점인 애들이 수두룩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무승부를 거둬도 질 가능성이 있어요. 전술적으로 봤을 땐 지금 생제르맹의 굉장히 강한 공격력, 그리고 또한 역습 카운터를 때리는 뉴캐슬. 전술적으로는 뉴캐슬이 더 우위입니다. 왜냐? 지금 생제르맹은요, 굉장히 많은 공격에 대한 두드림을 하고 있는데 마무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경기, 첫 번째 1번 경기는요, 물을 배제하고 승패 가능성을 열어주는 게 가장 현명해 보입니다. 왜냐? 무승부를 거두면 둘 다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이번 팀은요, 바로 도르트문트하고 인텔입니다. 도르트문트는 지금 16위, 인텔은 14위입니다. 도르트문트는 냉정하게 봐서 지금 직행 가능성이 없어요. 없다라고 보는 게 더 맞고요. 반대로 지금 인텔은 열려있긴 하지만 거의 기적 같은 수준입니다. 인텔은 지금 승점이 12점이고 이 경기를 이기면 15점인데 지금 6위에 있는 생제르맹이 13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애들이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또한 패배 혹은 무승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거둬야지 기적으로 인테르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불가능하죠. 지금 희박한다는 겁니다. 근데 인테르는 이겨놓으면 일단은 모르는 거고 인테르가 이기면 플레이오프에서 상위권 시드는 분명하다라는 거. 결과적으로 지금 도르트문트하고 인테르인데요. 조금 더 조급한 팀은 아무래도 좀 도르트문트겠죠. 네, 조금 더 조급한 팀은 좀 도르트문트고. 왜냐? 도르트문트는 하이 시드로 떨어지다 못해 이 기적 같은 상황으로 탈락도 가능하거든요. 지금 도르트문트가 19사. 아, 탈락은 안 되겠네요. 그래도 지금 상위 시드로 갈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이기 때문에 인테르는 비기기만 해도 일단 상위 시드에는 안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도르트문트가 현 상황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자, 그러면 전술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인테르는 뚝딱 축구를 하는 팀이고 도르트문트는 공격 축구를 하는 팀이에요. 근데 먼저 라인을 올려야 되는 건 어디냐? 도르트문트죠. 둘 다 지금 빌드업 기반과 중원 압박, 둘 다 이렇게 경기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세리에가 더 저자세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도르트문트의 공격력이 세리에의 수비력을 뚫냐 못 뚫냐거든요. 그러면 인테르는 굉장히 단조롭게 경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인테르가 더 유리한 전술로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겠죠. 인터밀란이 지지 않는다가 전술상에서 더 근접한 것 같습니다. 다음 팀은요, 바로 레버쿠젠하고 비아레알입니다. 레버쿠젠은 지금 20이고요. 비아레알은 사실상 탈락했어요. 둘 다 공격 축구를 구사하는 팀이죠. 하지만 레버쿠젠은 전방 압박, 반대로 비아레알은 약간 빌드업에 균형형을 맞춰가고 있죠. 그런데 지금 비아레알의 최근에 공격력이 별로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공격 축구를 구사하는 팀들은 아무래도 다득점 페이스가 굉장히 많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공격 축구를 구사하는 팀들은 실점을 한다라고 하면 원래도 라인이 높은데 더 라인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두 팀 다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공격적인 운영을 했던 팀들의 카운터는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더 유리한 상황, 그리고 또한 상황상 여유가 있는 상황은 레버쿠젠이겠죠. 왜냐? 비아레알은 지금 사실상 탈락이에요. 근데 비아레알도 그럼 얻는 게 없냐? 있죠. 승리 수당. 근데 비아레알이 과연 선수를 다 데려갈까? 이것도 굉장히 지금 물음표인 상황입니다. 레버쿠젠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무승부를 기록하면요, 플레이오프 탈락도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레버쿠젠은 이번 경기 반드시 승리하려고 할 겁니다. 만약에 이거는
축구 승부패가 아니면 다득점 페이스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경기네요. 자, 그 다음은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랑 보데글림입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채널에서 라이브를 계속 진행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요.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입니다. 고치는 축구고요. 역시나 중원 압박, 수비형에 보여주고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반대로 지금 빌드업 기반의 전방 압박의 공격형을 보여주고 있는 보데글림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직행을 해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고 다른 팀들 결과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보데글림 역시나 반드시 승리하고 플레이오프 진행 가능성은 있지만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보데글림도 약간 수비형, 그리고 또한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약간 수비형, 이렇게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야 원래 전술 상태가 수비형이었는데 왜 보데글림은 왜 공격형인데 수비형이냐라고 하면 보데글림은 지금 가진 전술은요. 리그 기준입니다. 유럽 대항전에선 이렇게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하지 않았어요. 왜냐? 우리 얘네들보다 다 강팀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갔다간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경기는 공격을 해야 됩니다. 왜냐?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는 그럼 오히려 호재냐 악재냐? 호재죠. 왜냐? 이렇게 상대적으로 약한 팀들이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것보다 같이 싸워주는 게 오히려 강팀들한테 긍정입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현재의 데이터로, 현재의 경기력으로 봤을 땐 아무래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더 우위인 상황이겠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5번째 경기는요. 벤피카하고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지금 보면 두 팀 다 공격형이에요. 역시나 레알 마드리드는 닭공 성향이고 벤피카는 전방 압박에 플러스 빌드업이죠. 자, 벤피카는요. 반드시 승리를 한 다음에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보면 수치상 굉장히 지금 낮은 상황이라는 거. 벤피카도 지금 상황이 여유치 않다라는 거. 29위에 위치하고 있죠. 다른 팀들이 어떤 결과를 보여주냐. 근데 반드시 여기서 중요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뭐다? 승리라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역시나 지금 직행 가능성이 지금 열려있는 상황이에요. 승점 15점으로 어찌 보면 좀 여유롭죠. 무승부만 기록해도 직행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팀들이 승리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바뀔 수도 있는 상황들이 열리는데 아무래도 지금 골득실이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가 11골로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승부만 해도 레알 마드리드는 승리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벤피카도 공격 축구로 굉장히 몰아칠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역습 축구를 선호하는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 축구인데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력 레알 마드리드 수비력은 솔직히 물음표가 큰데 최근에 공격력은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요. 두 팀의 상황까지 본다라고 하면 무는 배제한 승패가 좀 더 낫겠네요. 자, 그 다음은요. 바로 프랑크푸르트하고 토트넘입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지금 33점. 그렇기 때문에 이미 탈락이죠. 반대로 지금 토트넘은요. 지금 굉장히 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리그에서는 경기를 죽쓰고 있지만 유럽 대항전에서는 지금 5위입니다.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토트넘 역시나 얘네들도 직행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직행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냉정하게 봐서 지금 플레이오프에 있는 팀들 중에 토트넘보다 경기력이 안 좋다. 토트넘이 막 만만하게 볼 팀이 있다. 라고 하는 팀이 몇 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행 가능성을 열고 직행을 할 수 있으면 해야겠죠. 그러니까 토트넘은 아무래도 좀 더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겁니다. 근데 프랑크푸르트의 홈, 토트넘이 바라는 건 프랑크푸르트가 많은 자원들을 그냥 배제하고 경기장에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상황이 있겠죠. 결과적으로 지금 경기력으로 봤을 때 어디가 좀 더 우위하냐라고 말하기가 애매합니다. 토트넘도 굉장히 도깨비이기 때문이죠. 프랑크푸르트는 싸우는 축구. 네. 반대로 지금 토트넘은 빌드업 기반인데 경기력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지금 상황상 승리가 반드시 더 필요한 상황은 토트넘이라는 거. 프랑크푸르트는 사실상 탈락입니다. 그 다음은요. 클리블리하고 마르세유입니다. 클리블리 27이고요. 마르세유 19위. 굉장히 두 팀 다 상황이죠. 클리블리 역시나 반드시 승리한 다음에 다른 팀들 결과 확인하고 플레이오프 참가 가능성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클리블리도 굉장히 지금 거의 끝 하단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전제 조건은 뭐다? 승리라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마르세유, 패배 혹은 무승부하면요. 플레이오프 탈락 가능성도 열렸어요. 두 팀 다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죠. 어찌 보면 클리블리도 공격형, 마르세유도 공격형인데 냉정하게 얘네들이 유럽 대항전에선 공격 축구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클리블리 이 경기 얘네들도 원래 수비적으로 경기를 운영했는데 이 경기도 얘네들이 싸워야 된다는 거죠. 마르세유도 리그에서 프리그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요. 내려앉아 있는 팀들보단 싸우는 팀들에게 좀 더 나아요. 왜냐? 얘네들도 솔직히 말해서 공격은 공격인데 카운터에 좀 더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의 뒷공간에서 그 공간을 때려 넣어야 되는데 상대가 저 자세로 내려앉아 있으면 얘네들의 크랙들이 활용을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클리벌리가 덤벼주길 바라겠죠. 자, 그런다라고 하면 재정적인 위치까지 봤을 땐 그래도 마르세유가 좀 더 유리한 상황에 선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 얘네들도 무승부는 의미가 없고 승패를 열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요, 아인토벤하고 미넨입니다. 아인토벤은요, 이 경기를 반드시 이겨야 돼요. 왜냐면 얘네들 거의 최하단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얘네들이 그러면 탈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야? 무조건 탈락이야? 승리하지 못하면? 그건 아니지만 어떤 상황이 연출될지 모르는 지금 현재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승점 8점인 팀들, 7점인 팀들, 6점인 팀들이 수두룩합니다. 얘네들이 그냥 아인토벤이 무승부로 하나 삐걱하다, 아니면 혹은 패배한다라고 하면 그냥 뒤집히는 게 마지막 경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인토호벤도 결과적으로 승리가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은 바로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은요, 어찌 보면 이미 확정이에요. 그리고 1위를 위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1위를 위한 경쟁도 솔직히 좀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게, 아스널이 너무나도 좀 높습니다. 아스널이 무승부만 해도 자동 1위이기 때문에, 골득실도 지금, 5골이나 나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뮌헨은 로테이션 할 가능성이 좀 있겠죠. 지금 호벤은 풀로 해가지고 승리를 해야 되고, 뮌헨은 로테이션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뮌헨의 로테이션 자원도 역시나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도 무보다는 승패가 낫겠네요. 상황상 더 지금 절실한 건 호벤입니다. 그 다음은요, 아약스하고 올림피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좀 울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약간 잡음이 좀 들어갈 겁니다. 왜냐면 지금 마이크가 없거든요. 제가 지금 일정을 갑자기 지금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일정이 이렇게 돼가지고 다른 곳에 와 있어서 지금 영상 환경이 조금 제가 원래 올려드렸던 것보다 좀 떨어질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여러분들. 다시 가보겠습니다. 아약스입니다. 아약스는요, 지금 32입니다. 역시나 빌드업 기반의 전방 압박 공격형이고요. 올림피아는 제가 지금 전술 파악이 안 되죠. 뭐 유럽 대항전 경기들을 한두 경기 보고 전술 파악을 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배제합니다. 그런데 포르투갈 리그에 있는 팀들은 왜 넣냐면요. 얘네들은 제가 좀 그래도 유럽 대항전에서 많이 봤고요. 또한 얘네들이 자주 출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 바꿔요, 전술을 잘. 그래서 그냥 포르투갈 리그는 그렇게 따놓은 겁니다. 아약스는요, 사실상 탈락입니다. 승리를 해도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요. 올림피아는 역시나 플레이오프 최하단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해야지 가능성이 열린다라는 거. 두 팀 다 어찌 보면 의미가 없죠. 아약스는 의미가 없고요. 올림피아에겐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경기라는 거. 얘네들한테 있어가지고 그럼 아약스가 그럼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아무래도 승리 수당이죠. 그리고 자존심. 아무래도 얘네들도 유럽 6대리가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얘네들도 무승부보다는 승패 가능성이 더 높은 경기인데 그러면 더 절실한 팀은 어디다? 상황성으로 봤을 땐 올림피아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나폴리하고 첼시입니다. 역시나 지금 나폴리는 25위, 첼시는 8위죠. 첼시가 지금 플레이오프 직행 가능성의 가장 끝 하단에 있는 팀입니다. 언제라도 바뀔 수 있어요. 골득실 지금 12골로 아무래도 조금 여유 있는 골득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밑에 있는, 12골이래. 6골로 여유 있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밑에 있는 팀들이 지금 바르셀로나 5골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순간적으로 바뀔지 몰라요. 아까도 말했지만 직행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면 16강을 진출하면 클럽들이 버는 금액이 굉장히 좀 큽니다. 그래서 챔피언스 리그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두 팀 다 굉장히 지금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나폴리는 승리하지 못하면 사실상 탈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거고 반대로 첼시 역시나 직행을 해서 반드시 득점을 해야 돼요. 나폴리는 지금 세리에서도 굉장히 정적인 축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나폴리의 전술이 수비형이기 때문에 정적인 게 아니고 세리에 팀들이 나폴리가 세리에선 강팀이에요. 자원적으로도 뛰어나고. 그래서 템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폴리가 붙이는 축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 상대가 템백하니까요. 근데 지금은 상황을 먼저 올라가야 돼요. 만약에 나폴리가 상황이 여유 있는 상황이고 첼시가 절박한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 전술은요. 첼시가 더 불리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반대죠. 나폴리가 절박하고요. 첼시가 좀 더 여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첼시가 더 유리한 축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폴리는 라인을 먼저 올린다는 건 부정적이에요. 나폴리는 기다리고 있다가 먼저 상대팀이 올라왔을 때 뒷공간을 때리는 게 더 정확한 팀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첼시에게는 먼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제가 볼 땐 전술적으로 더 불필요하다. 피해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첼시가 더 유리한 전술이겠네요. AS 모나코하고 유벤투스입니다. AS 모나코 21이고요. 유벤투스 지금 15입니다. 두 팀 다 지금 플레이오프 가능성이 있는 팀이죠. 역시나 지금 여기서 상위냐 하위냐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AS 모나코는요.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 승리가 필요하고요. 역시나 무승부를 기록하면 상황에 따라서 탈락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유벤투스는 승리하면 직행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더 상위권에 배치받는 걸 더 원하겠죠. 아무튼 결과적으로 지금 더 절실한 팀, 절박한 팀은 어디냐라고 하면 아무래도 모나코인데 모나코도 여기서 섣불리 전진하지 못할 거예요. 유벤투스도 뭐 승리를 한다라는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패배하는 게 더 뼈아픕니다. 그럼 상위 시드를 뺏길 수도 있거든요. 두 팀 다 굉장히 소극적인 경기 운영을 먼저 전제 조건으로 깔고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무승부 필두를 배제하지 않는 게 좋아 보이는 현재 상황이네요. 그 다음은요, 12번 위니용하고 아탈란타입니다. 지금 위니용 31인데 역시나 전술 파악 안 되고요. 아탈란타 역시나 13이고 전방 압박과 닭공 축구를 보여주는 팀이죠. 위니용은 승리하면 진출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상 굉장히 낮은 수치고요. 아탈란타는 승리하면 직행 가능성이 있지만 승리율 동률인 팀 중에 가장 적은 골 득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승리를 하더라도 많은 대량 득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탈란타는 아무래도 이 경기에서 더 강한 공격력을 보여주려고 할 거예요. 어쨌든 위니용도 뭐 승리를 하나 패배하나 뭐 얻는 게 없어요. 얘네들도 어차피 지금 진출 가능성은 희박하거든요. 없다라고 보는 게 좀 더 편하겠죠. 그러니까 두 팀 다 정상적인 경기 운영을 한다면 아탈란타의 공격력을 위니용이 막냐 못 막냐를 바라보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탈란타는 멈추지 않고 계속 득점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선 아무래도 전력적 가치를 먼저 봐야겠죠. 그럼 아탈란타가 좀 더 전력적 가치는 훨씬 더 높은 위치입니다. 그 다음은요, 빌바오하고 스포르 CP입니다. 빌바오 23이고요, 스포르 10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얘네들도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죠. 빌바오는 무승부를 기록하면 플레이오프 탈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승리가 필요하고요. 스포르 CP는요, 승리하면 직행 가능성도 열린 상황입니다. 두 팀 다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한 두 팀 다 축구하는 기반이 굉장히 비슷해요. 빌드업이거든요. 왜냐? 라리가에선 빌드업 경기를 운영하는 팀들이 많이 없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빌바오인데 이번 시즌 빌바오의 빌드업은 솔직히 말해서 부정적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빌드업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제가 지금 붙이는 축구로 바꿔놓은 게 바로 그겁니다. 니코 윌리엄스가 경기장에 계속 못 나오면서 그 크랙의 역할을 못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연계가 안 되면서 그냥 뚝딱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또 경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나 굉장히 좀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빌드업적인 측면에선 굉장히 지금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완성도를 보여주는 팀은 스포르CP인데 얘네들 이 벤피카, 스포르CP 이런 포르투갈 팀들이 유럽 대항전에서 유독 부정적인 게 해결을 잘 못해요. 그리고 또한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원래 얘네들이 리그에서 보여줬던 그 유동성 있는 연계가 잘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이 경기도 저는 스포르CP가 지지 않는다가 좀 더 근접한 것 같아요. 현재 그 평균적인 경기로 봤을 땐요. 네. 빌바오가 아니고 스포르CP가 지지 않는다가 좀 더 근사치가 높아 보여요. 그 다음은 바로 파포스하고 슬라프라입니다. 역시나 얘네들은 지금 경기력이 어떤지 지금 전수 파악 안 되죠. 두 팀 역시나 동기부여가 없고요. 지금 동기부여라는 승리수당 혹은 무승부수당이 전부라는 거. 선수상 가치로 봤을 땐 아무래도 파포스가 가장 적은 선수상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슬라프라도 유럽 대항전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너무나도 정적이죠. 현재 선수당 가치까지만 봤을 땐 슬라프라가 지지 않는다가 근사치가 좀 더 높아 보이겠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보시는 이 본 내용들 이거 플러스 저는 이번엔 챔피언스리그 전체 경기를 전부 다 상세 분석 데이터들을 만들 거고요. 역시나 여기다 배당 데이터 그리고 또한 예상 데이터들 전부 다 투입해서 아빠는 축구왕 본 채널에 멤버십분들 게시글로 등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